JTBC가 그제 보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카톡 캡처를 준비를 했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23년 5월 해병대 출신의 경호처에 있던 경호처 출신 A씨가 5명이 있는 카톡방, 멋쟁 해병이라는 카톡방, 멋쟁 해병으로 봐선 다들 해병대 출신으로 보이죠. 여기에 카톡을 올립니다. 5월 말이나 6월 초에 포항 1사단, 여기는 해병대 1사단을 말하는 거고 당시 사단장은 임성근 사단장입니다. 여기에 골프 치러 가자. 사단장도 보고 만찬도 하고 미팅도 하고 1박 2일로 자 날짜 어느 때가 좋아라고 보낸 건데요. 이 경호처 출신의 A씨 이 카톡을 쓴 분은 임성근 사단장과 친한 선배 해병대 출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골프 모임은 불발됐습니다. 일정이 서로 안 맞아서 불발됐는데 이 방에 누가 있었냐. 김건희 여사와 가깝다고 본인이 주장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관련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이 땡땡 씨가 이 카톡방에 있었죠.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예. 조작범이죠. 아, 조작범이죠. 예. 이 땡땡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주변에 나는 김건희 여사와 친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물론 김건희 여사 입장은 난 안 친한데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건 이분의 주장입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한 분입니다.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과 김건희 여사 또는 도이치모터스의 이 땡땡 분이 직접 연결은 안 되지만 경호처 출신의 해병대 선배 이분이 낀다면 쭉 연결은 돼요. 그래서 제기되는 의혹이 혹시 이 연결로 해서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입니다. 물론 의혹만 있어요, 현재는. 역시 박성태 앵커가 일목요연하게 잘 그래요? 정리를 해 주시죠. 제가 늘 일목요연합니다. 진짜 일목요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이 최혜병 특검은 윤석열 특검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는 윤석열 대통령 등 대통령실 측근들, 국방부 이종섭 장관 등과 55명이 청문회 당일까지만 하더라도 3,677번의 통화 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13번의 통화가 또 밝혀졌어요. 지금 그러한 내용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3,690번의 윤석열 대통령실 실세들이 군인들과 국방부와 전화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대통령의 경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촉발이 되는 거예요. 7월 31일, 작년 7월 31일입니다. 그러면은 저도 김대중 대통령을 사실상 5년을 모셨지만은 대통령이 바쁜 자리예요. 과연 국권통사권자라고 하더라도 일개 사단장 투스타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집착해서 진두지휘를 할 수 있을까? 이게 합리적 의구심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천공이다. 김건희 여사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도 청문회 준비하면서 천공의 동영상을 봐도 제가 발견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얘기는 안 나와요. 심지어 상속세만 하더라도 60% 높다. 30%로 해라.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30% 소리 나왔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최강자다 하는데 방금 지금 설명한 멋쟁 해병 이 단톡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 민주당의 광산 출신 박균택 의원 전 고검장 출신인데 이분이
임성근 사단장한테 질문을 합니다. 음. 이모 씨하고 골프를 쳤냐 알았냐? 예. 임성근 사단장이 모른다.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때 이모 씨는 블랙펄 인버스트먼트의 그렇죠. 이모 씨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사람. 그분이죠. 예. 예. 그리고 처벌을 받아서 감옥도 산 사람인데 어떻게 됐든 그 단톡방에 지금 말씀하신 경호실 예. A 씨가 음. 김건희 여사하고 친하다. 음. 그리고 그 단톡방에 아, A 씨가 임성근 사단장과 임성근 사단장하고 친하. 친하다. 예. 그리고 그 이모 예. 주가 조작 유죄 판결을 받은 분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골프는 불발됐어요. 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돼요. 예.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A 씨와 이모 씨 간에 또는 A 씨가 직접 어떤 김건희 여사하고의 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예. 박은정 의원 등 함께 쫓고 있습니다. 아, 지금 쫓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쫓는 과정에 지금 어제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신범철 예. 국방차관하고 전화한 내용들 추가로 나왔죠. 추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기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을 움직여서 이렇게 이 사건에 집착할 수 있는 영향력을 누가 했느냐. 예. 그것을 쫓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카톡방 멤버들. 카톡방, 멋쟁 해병 등 관계를 쫓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핸드폰으로 예. 많이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핸드폰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포렌식을 했느냐? 예. 이건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는 안 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이시원, 예. 국방비서관 임지훈 예. 이런 분들은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법사위에서 촉구한 거예요. 요구를 한 건데 핸드폰을 압수수색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면은 대통령 동선과 예. 맞는가? 그날 통화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은 군산에 가서 계시는데 과연 맞는가? 잠시만요. 이 부분 약간 정리를 할게요. 네. 혹을. 지난해 8월 2일입니다. 네. 8월 2일이 언제냐면 8월 2일 11시 50분에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종섭 장관의 그러지 말라. 다시 이첩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일단 법적으로 위법한 명령이냐 아니냐를 다투고 있는데 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1시 50분에 이첩을 해요. 수사 서류를. 이첩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대통령과 전화가 이제 이종섭 장관과도 많이 그 전에도 있었지만 많이 있었고 그 뒤에도 여러 번 있고 대통령이 또 신범철 차관 국방부 차관하고도 그렇죠. 전화를 여러 통화하는데 전화가 쭉 어떻게 보면 아침부터 오후까지 쭉 나옵니다. 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 또 공직기강 비서관과 뭐 국방부의 법무관리관 여러 전화가 막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날에 사실 잼버리 우리가 기억하는 그 잼버리 군산에서 출범식이 있어서 네. 대통령이 또 거기를 갔잖아요. 네. 그럼 지금 동선을 얘기하신 거는 네. 대통령이 그럼 군산을 갔다 오셨을 텐데 실제 이 통신 기록이 어디서 있었는지 보자. 네, 그렇죠. 나중에 대통령이 개인 폰을 가지고 다니면 기지국들이 계속 군산 또 가는 길에 뭐 서천 잡힌다든지 이렇게 서산 잡힌다든지 이래야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포렌식 결과를 보고 과연 대통령 개인 핸드폰을 대통령만 쓰셨는가? 또는 누가 대통령 개인 휴대폰을 대통령 말고 누가 쓸 수 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을 수도 있다. 만약에 당시 저는 절대 기지국이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다가 아니에요. 예. 이러한 것을
포렌식 결과로 잡아내야 된다. 하는 그러니까 말씀 그거죠. 대통령이 군산에 가서 어쨌든 그날 일방폰으로 통화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예.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 뭐 쭉쭉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다 아니, 보니 그리고 뭐 이때 대통령이 어떤 지방 행사 여러 가지 행사에 나가는데 그 핸드폰 들고 경망스럽게 뭐 전화하고 이런 대통령이 있을까? 그런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자, 봐요. 세 번째로 근데 그게 잠시만요. 근데 그게 만약 기지국이 대통령은 군산에 계신데 기지국이 용산에 잡혔다. 이건 그러면 날씨가 안 나는 거죠. 이건 다른 사람이 그렇죠. 토리는 아니고 여사가 썼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런 의문이지. 의문이죠. 지금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고. 저는 그래서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 800-7079 예. 그 시작하는 전화의 정의치가 어디냐? 이게 대통령실이냐? 어디에 있는가? 예. 이 전화로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7월 31일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알려진 안보 관련 회의가 11시 50분에 끝나는데 11시 54분에 국방부 장관에게 유선으로 간 전화가 바로 그 800의 7070 전화입니다. 그렇죠. 7월 31일 날 경로한 날. 예. 네. 아니 우리 박성태가 좀 민주당 국회의원 됐으면 법사위원 됐으면 똑소로 제가 잘할 건데. 법을 잘 몰라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어가지고. 자, 네.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민주당에서는 대통령한테 영향력 행사할 분이 누구냐? 예. 대통령이 직접 필이 꽂혀서 이렇게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려고 한 것이 했느냐? 예. 이게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 예.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멋정 해병 단톡방에서 이루어지는 A 씨와 이모 씨 등의 영향력 그리고 핸드폰 누가 썼는가 예. 번식하면 나오고 기지국 가면 찾아간다. 대통령과 동선이 맞는가? 세 번째로는 800-7070으로 시작하는 전화의 정의치가 어디냐? 어디냐? 이렇게 보면은 나올 거예요. 이러한 모든 합리적 의심은 과연 김건희 여사가 개입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것이 여기서 나와요. 지금 의심의 합리적 정황은 사실 없습니다. 없어요. 근거가 혹시 없어요. 추가로 뭐가 그래서 있습니까? 어제 없죠.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이 멋정 해병 예. 이모 씨, A 씨 이런 얘기를 강하게 성명 나왔길래 이건 확실한 증거가 아니다. 예. 합리적 의심이다. 의혹이다. 의혹이다. 그렇기 때문에 톤다운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음. 하는 의사를 김승원 간사나 초안을 잡고 있는 박균택 예. 우리 법사위원에게 전달했더니 그러한 톤다운이 돼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데 그럴 여기서- 가능성에 대해서 따져보자는 거지. 지금 맞네. 여사가 이건 개입해서 민원했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지금 아닙니다. 합리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기자들과 우리 지금 쫓고 야권 법사위원들이 쫓고 있다 이런 거고 사실은 아니에요. 아직 아주 밝혀져야 돼요.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과 친한 경호처 출신의 A 씨가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이모 씨에게 부탁해서 야 저번에 같이 골프 치러 한 사단장 있잖아 내 친한 동생인데 얘가 지금 최상병 순직권 때문에 옷을 벗게 생겼어 너 여사 친하다며 네가 좀 도와줘라 라고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이런 드라마가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근데 A 씨나 여기서 이모 씨나 다 우리 시청자들을 대답하기 곤란하다. 그렇죠.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예, 시청자들을 즐겁게 해서 한 말씀 하시는데 네. 임기현 국방비서관이 예. 3스타예요. 음. 육군 중장이에요. 지금 승진해서 됐죠 이제. 네, 승진해서. 음. 어떻게 됐든 청문회 나올 때는 3스타인데 대통령이 왜 경로했냐? 예. 이걸 질문하니까
국가안보상 답변할 수 없습니다. 없었다. 이렇게 진술을 거부하더라고요. 그러면 대통령이 화내는 것도 안 보냐? 예. 그런 웃지 못할 총국도 있었다는 것을. 아. 근데 뭐 안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다른 나라에서 러시아에서 대통령은 그쪽 국방비서관 얘기를 들으니까 껐다가면 화내, 다혈질, 약간 자극하면 화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어. 요것도 이제 굳이 따진다면 그럴 가능성도 아예 없진 않겠다. 그럴 수도 있죠. 원래는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유시민 작가님 같은 경우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뭐냐면은 대통령이 원래 경로 모드가 많은데 사단장은 빼라고 했어. 내가 검사 생활을 오래 해보니까 여기까지는 아니야. 그냥 딱 보고 빼라고 했는데 근데 8월 2일 날 보니까 넣었어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감히 내 지시를 무시해? 그래서 추가 경로 모드가 되면서 8월 2일 날 말씀하신 뭐 수백 수천 통의 전화, 대통령실이 들썩들썩거린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설이 제기됐었는데, 그러니까 구명노비가 아닌 순수 경로설. 요게 이제 순수 경로설입니다. 유시민 그런데- 전 장관이 예. 그런 걸 분석 잘하기 때문에 예. 일리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박지원은 예. 누군가가 음. 윤석열 대통령을 꼬드겼다. 꼬드겼다. 그렇게 봐요. 순수 경로설이 아닌 구명노비설에 그렇죠. 더 힘을 실는다라는 건데, 그런 거에 힘을 싣는 정황이 또 있습니다.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던 7월 31일 아침부터 오마이뉴스 보도인데요. 강희구 부속실장과 예.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여러 차례 통화를 합니다. 물론 통화 내용은 몰라요. 두 분이 원래 친하면 이럴 수도 있어요. 오늘 점심 어디서 먹을래? 구내식당. 구내식당 뭐 나오지? 부대찌개. 나 부대찌개 별론데. 이런 식으로 통화가 오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8시 46분에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강희구 부속실장에게 전화해서 3분 39초가량을 통화하고 쭉쭉쭉쭉 통화를 합니다. 그 와중에 아까 11시 54분 대통령실 유선 전화가 이종석 국방장관에게 가고, 장관에게 직접 전화할 정도면 이 전화는 이제 대통령일 거야. 또는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 8시 55분까지 강희구 부속실장이 또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 전화하고, 이날 하루 동안 6차례 대통령 부속실장과 그다음에 국방비서관 간에 6차례 10분 넘은 통화가 있습니다. 통화 기록만 있고 내용은 몰라요. 근데 물론 꽤 된 일이지만 청와대에도 오래 계셨잖아요. 부속실장이면 문고리 총책임자인데, 그렇죠. 문고리 권력이 엄청나게 센 거지. 그렇죠. 근데 국방비서관, 이분이 이제 강희구 부속실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검찰총장 때, 윤석열 총장 때 부속실장으로 모셨던 분이에요. 부속실장이 국방비서관과 이렇게 통할 일이 상상 우리가 추정컨대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모두가 의혹이라니까. 아, 부속실장과 국방비서관 간에 예, 사적 전화도 통화할 수 있고 공적 전화도 있겠죠. 예, 예.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경로하고 대통령 등 55명이 예. 3,690번의 통화 등이 이루어졌는데 통화 사실만 있고 내용은 없지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하자 이거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고 필요하다. 저는 최혜병 특검이 아니라 윤석열 특검이다. 그렇게 봐요. 일단 이 전화가 두 분이 만약 사적으로 친해서, 부속실장과 국방비서관이 친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형, 오늘 저녁에 스크린 한 판? 그래. 근데 너 나 핸디 몇 개 줘야 돼. 형 그냥 마치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그날 하필 전방위적으로 그렇죠. 우수한 통화가 왔다는 거는 갑자기 그날 이분들이 사적 통화에 꽂혔냐?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속실장이 굳이 국방비서관의 보고서나, 왜냐하면 국방비서관이 당시에 아마 관여됐을 거예요. 최상병 수사 보고서가 그날 오전에 11시에 시작된 회의에 올라갑니다. 이 보고서를 보고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비서관은 좀 할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걸 부속실장이 챙기나요? 그리고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은 제1부속실장이 대통령을 예.
제2 부속실장이 영부인을 하는데 이건 원래 있다면. 통합에서 음. 부속실장이 대통령과 영부인의 모든 것을 다 일정 등 관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합리적 의심이 든다. 모든 것이 지금 미궁이에요. 미국. 몰라요.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된다. 당연하죠. 원래 이제 제2부속실 설치 얘기하지만 제2부속실이 영부인을 그렇죠.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없기 때문에 가치예요. 강희국 이것은- 부속실장이 움직인 거는 영부인 관리 차원에서 움직인 걸 수도 있다라는 의혹 할 제기라는 수도 거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을 하지 않고 예. 6개월간 꼭꼭 숨어 있으면서도 제2부속실 만들겠다 하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 권력 서일 1위 김건희, 예. 이 윤석열 대통령 음. 이러기 때문에 부속실, 즉 제1부속실에서 대통령, 영부인의 모든 일정이나 관계를 함께 해라. 그런 것에서 분리를 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이 된다니까요.